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현재 판교 백현마을 7단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매수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네네. 매수 시점과 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매수 전에 이제 또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몇 평대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세요? 33평이요. 33평이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는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매수까지 또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판교 네. 신도시에 있는 백현마을 7단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잘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백현마을 전세 사시고 거기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판교에는? 살고 있는 지는 한 2년 됐어요. 아, 판교로 오신 지가 한 2년 되셨어요? 네. 아, 직장이 그 근처세요? 네. 테크노밸리 그쪽이신가?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 판교 지역이. 근데 갑자기 오른 건 아니고요. 판교가 네. 계속해서 상승 여건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물론 이제 시장 경험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조언을 드리고 하는데 네.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오르는 그 타이밍에서 만약에 어떤 시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매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상승 분위기에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은 가격이 좀 올라 있고 또 반대로 네, 또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격이 또 내린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을 이제 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놓쳤는데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는데 일단 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그 백현마을 7단지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지금 얼마 매매가는 좀 알고 계세요? 지금 33평 12억 5천이거든요. 그리고 뭐 12억대 지금 넘어갔죠. 네. 예, 지금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뭐 전후로 지금 한다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네. 여기 판교 지역에 평당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 할 때도 제가 계속 네. 상승 여건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처럼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시설 또 여러 가지 또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오르고 내리고 할 곳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뭐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은 아니지만 강보합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관망기고 조금 이렇게 조정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예, 이런 시기에 이러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역은 좀 오히려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으로 전 가져보는 게 더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 동판교, 서판교 여기 조성될 때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데인데 이 동판교 같은 경우에 사실 기대치보다 이렇게 높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꾸준히 갈 수 있던 거는요. 모든 여건도 있지만 계속해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봤는데 호재가 굉장히 좀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지도를 제가 조금만 크게 한번 볼게요. 여기 중심 지역을 보셨으니까. 네. 예, 지금 보시면 이 판교역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이 빨간 선으로 해서 신분당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중요한 거는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 예, 이쪽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돼 있고 지금 제2 테크노밸리가 지금 또 조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 옆으로 네. 금토동 쪽으로 해서 또 제3 테크노밸리가 또 조성 예정으로 있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그냥 업무시설이 들어온 게 아니고 IT 쪽으로 조금 수준이 있는 어떤 수요층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 여기 뭐 기존 현재 테크노밸리에 한 6만 정도의 어떤 상주인거가 있고 또 제2 테크노밸리에 한 4만 정도 들어올 예정. 또 이쪽에 한 2만 정도. 도합 한 10만 이상의 어떤 그 하이 퀄리티의 어떤 그 수요층들이 들어오는 어떤 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지역이 처음부터 교육이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수준이 좋아지면 주변에 어떤 매수층들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학교도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백현마을 뭐 백현학군도 있지만 그 옆으로 해서 뭐 보뜰마을에 있는 뭐 이런 학군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보평학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군도 좋아지고 이렇게 갖춰지면서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이런 상황들은 가격 하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지금 평당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는 왔는데 뭐 경기도권에서 이 정도 가격? 근데 제가 봤을 때 경기도 대장이에요. 판교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통 뭐 경강선이니 무슨 뭐 GTX니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본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부터 가격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차라리 이런 조정 국면에 매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어떤 부담이 안 되신다면은. 네. 조금 매수 타이밍은 안 맞았으니까 좀 더 주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뭐 무주택이시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런 기대감 있는 곳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향후 전망 좀 궁금하셨는데요. 주변 입지 지금 또 짚어주시면서 학군으로 인한 가격 상승 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 전화와 문자 같이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지금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수요, 네. 네, 목동의 송보 아파트고요. 네. 예, 목동 773-5번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동에 있는 아크로텔 2차 오피스텔이거든요. 네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네. 예, 둘 중에서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만약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네네. 매수를 안 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건지 어떨지 그걸 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잘하셨어요. 자, 지금 두 군데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거주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목동 성보 아파트하고 신정동에는 아크로텔 2차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이 고민 네. 있으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은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두 군데를 보고 계시고 지금 현재 네. 무주택이세요? 아니요, 집은 지금 현재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지금 주택은 갖고 계시고 지금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보시는 건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요, 그 주거 목적이고 작은 애가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예. 뭐 학군도 따지면서 뭐 들어가서 가격이 너무 깎이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예, 뭐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지 뭐 금액이 작은 금액 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럼 어쨌든 이제 교육 때문에 이제 목동 쪽으로 들어가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가는 게 맞겠냐. 근데 뭐 두 네. 마리 토끼까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주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가격이 뭐 하락하지 않으면 더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뭐든지 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가격도 싸고 이런 건 없겠죠. 그런데 네네. 지금 지금 보신 데가 되게 단지가 큰 데는 아니고 네. 예, 지금 그런 데인데 이 3단지 옆에 거기 금호올림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나홀로 아파트 주장. 네, 그 동부 아파트 거기고 아까 네. 그 2차라는 데는 지금 그 밑에 저기 상업 지역에 있는데 거기 오피스텔 얘기하는 건가요? 오목교 예, 밑에? 거기 아니요. 대림 아크로텔인데 신정동 324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목동 8단지 옆에 있는 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그 보시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디게 더 낫냐 이런 가격대는 비슷할 것 같은데. 송보가 4억 6천이고요. 네. 아크로텔이 4억 5천인데. 4억 6천이고. 예, 아크로텔은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4억 5천인데 이제 거기 뭐 그 세금이 더 많이. 그렇죠. 예. 이거는 오피스텔이고 이거는 네네. 나홀로 아파트고 그죠? 네네. 예, 이런 서로 이게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30평대죠, 이게. 송보 아파트는 84.6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요. 예, 요 목동 아크로텔은
비슷- 92.7제곱미터입니다. 예, 예. 오피스텔이니까 그렇고요. 자, 예, 예. 보자고요.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지금 목동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근에 있지만. 네, 근데 네. 이런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 저렴한데 이 가격이 막 상승하고 이럴 만한 여지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씩은 올랐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얘네들도. 네, 정확한 맞습니다. 조그만 단지들이라 제가 뭐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조금씩 올랐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오를 때는 시장 자체가 좀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들도 소폭 상승할 수 있었던 여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동 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분위기들이 요 옆으로 좀 전달이 조금씩은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격이 오른 거지 얘네들이 무슨 저평가다 이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목동 아파트 상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목동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잖아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그럼 네. 목동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지는 않더라도 지금 상태로 있다 그러면 얘들도 오를 확률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떨어지고 이런 염려도 별로 없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큰 네.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네, 저 같으면요. 네. 사실 이 오피스텔을 이걸로 사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근데 둘 중에는 첫 번째는 안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얘네들은 네. 사실 이쪽으로 거주하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주거 안정 때문에 이제 전세로 거주할 수 없으니까 전세로 하다 보면 네. 2년마다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있겠지만 네. 첫 번째 저라면 만약에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된다면 저 같으면 안 사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네. 꼭 내가 아이들 때문에 사야 된다 그러면 네.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얘는 아파트니까. 네. 근데 저는 네. 이걸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어디 송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대리 아크로텔. 네, 아크로텔 오피스텔이지만 이걸 오피스텔. 권해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 이유는 네. 왜 그러냐면 네. 자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보면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목동 단지 목동 지역들이 교통은 안 좋아요. 그죠? 네, 예, 네, 무조건 맞습니다. 교육밖에 없어요. 근데 네. 여기 뭐 칸타빌도 있고 요 위로 올라서 금호올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요층 자체가 교통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님 말대로 교육 여건밖에 따지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수요층이 그 정도 제한적이죠. 그죠? 네, 네. 그런데 비해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아크로텔. 아래쪽 오목교 밑에 쪽이죠. 요 아래쪽에 있는 네. 오피스텔 대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하철역하고 좀 연계가 돼요. 도보로 네, 네. 가능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상업지거든요. 이렇게 목동에. 그죠? 네. 여기 뭐 상업지에 기본적으로 학군 때문에 오는 수요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 네. 상업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교통여건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이게 대단지가 아니고 조그만 핸디캡이 있는 단지들이라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팔기도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아무리 되시나요? 오피스텔이더라도 예. 그래서 그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가만히 된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오피스텔이 네. 가격이 막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네. 나중에 우리가 집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렇죠. 살기 좋은 집보다는 팔기 좋은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요 정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좀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두 군데 좀 살펴보셨는데 일단은 뭐 교통적인 장점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매도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면 오피스텔 쪽, 그 아크로텔 2차 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이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 12단지. 철산동이요. 주공 12단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요. 네, 주공 12단지 보유 중이신데 몇 평대 보유 중이실까요? 28평. 28평 보유 중이시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는 건 아니, 보유하고 있어요. 한 그냥 8년 보유만 째. 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철단 12단지 갖고 계시고 예. 예, 지금 뭐 거주는 안 하시는데 어쨌든 투자 목적이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매도 시기를 궁금해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예, 조만간, 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산지? 매수한 지 한 8년 됐습니다. 아, 8년 정도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뭐, 철산 단지들이 워낙 유명한 단지라, 결론을 제가 먼저 드리면, 여기는 뭐 매도를 하고 만약에 갈아타실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신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매도 시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는 있어요. 그 결론 뭐냐면은 가격이 오르긴 오를 거예요. 조금은 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르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상승폭을 보고 한 1, 2년을 더 지켜보고 그때 갈아타는 게 좋겠냐.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재건축 때문에 사실 많이들 투자하는 곳인데.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거보다는 지금 빨리 또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냐. 요 차이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갈아탄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좋다 그러고요. 좀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 1년 후, 내년 하반기 아니면 2년 정도, 후년 상반기까지 그때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돼요. 이해되시죠?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철산 12단지인데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 철산역하고, 그죠? 초역세권 뭐 이쪽 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지역이지만 입지가 너무 좋은 데인데 지금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인근에 안 한 데가 요 13단지 또 이렇게 12단지가 입지 좋은 데인데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중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좀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이 중층이라서 중층 재건축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 7단지라든가 8, 9단지, 10, 11단지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사업을 막 속도를 내고 뭐 7단지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저층 단지들은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막 변화하고 있는데 남은 건 이제 얘네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중층이라서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좀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당연히 그 저층 단지보다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얘네들이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상업지도 옆에 끼고 있고 또 역과의 초역세권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중층을 이 핸디캡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역세권의 어떤 인센티브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옆에 상업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용적률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중층 한 160%대 정도 용적률에 있는 이런 단지긴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조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나중에 뭐 훗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주변이 많이 변화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돼 있을 때 일반 분양을 상당히 좀 높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 2년 후 내년 하반기 후년 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위에 8, 9단지, 10, 11단지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임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가지면 내년 하반기, 후년 초 정도는 이주를 할 거예요. 관리처분을 이제 받고. 그 당시 되면 지역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적으로도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앞으로 1년, 2년 안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나오면 좀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구로 쪽에서 지금 차량기지 이전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좋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안에.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좀 1, 2년 보유하든지 아니면 지금 매도한다면 이 옆쪽에 있는 광명뉴타운 있죠? 그런 단지들이 투자할 곳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거면 지금 하셔가지고 옆으로 적극적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한 이 주변이 변화되는 1, 2년을 더 지켜보든가 이렇게 하죠.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매도 타이밍 두 가지 방안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달랐지만 좋은 선택 신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상담 중에서 많은 분들의 그 가장 큰 관심사는 전망이 아닐까 싶어요.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매수, 또 매도 뭐든 다 이런 고민들 좀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세미나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주제가 이런 많은 분들의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세미나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회사 강남 학동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장 흐름도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작년, 재작년 어쩌면 과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책은 변했지만 어떤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 실현, 이런 것들로 해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이런 거 어려운 거 말고요, 기본적인 흐름의 변화를 갖고 3년 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게 되면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앞으로 2, 3년 후에 정책과 다른 어떤 다른 부분의 변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시간 내서 오시게 되면 토요일 날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좀 알고 싶으시다면 송성문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와 예약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스케치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이시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좀 비슷한 고민 안고 있으셨던 분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떨까? 나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 갖고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18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8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문자 주세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문 열어두고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저는 네. 광진구 자양동 현대 강변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10여 년 넘게 거주를 했는데 네, 혹시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어떤지, 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네. 그냥 계속 쭉 거주를 하는 건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맘때쯤에 갈아타는 그 시점은 아닐까? 좀 이런 고민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네, 자양동에 감사합니다. 있는 현대 강변 아파트였었어요.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저기 동서울터미널 그 뒤쪽에 있는 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강
그러니까 주변에 저기 네, 잠실대교 네, 가는데 뒤쪽으로 해서. 네, 잠실대교 바로 북단입니다. 아, 그 옆에 있는 거요? 네, 조그만 단지예요. 알겠습니다. 한 208가구 정도. 아,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단지들 모여 있는데 3차도 있고 막 한데.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근데 지금 현재 그 실 거주하시고, 근데 이거 팔고 네. 뭐 다른 거 살까 빌라 살까 막 이랬잖아요. 예, 예, 그냥 넘게 계속 그냥 살았어요. 오랫동안 네. 사셔서. 자, 얘는 네. 결론만 짧게 얘기하면 얘는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아, 네. 네, 좀 더 보유하시고 좀 오래 사셔서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예, 그냥 쭉 살아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니요, 쭉은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파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아, 네. 얘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 네.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아주 네.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 절대 입지예요. 네, 네, 입지가 맞습니다. 한강변에. 네. 그래서 이 앞으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네. 지금 다른 데 오르는 것보다는 소폭으로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네. 한강 옆에 있지만 일단은 지하철이 멀죠. 네, 예, 맞습니다. 지하철이 멀어요. 지하철이 멀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단지가 좀 작고요. 또 세 네. 번째로는 얘가 뭐 연차가 오래됐잖아요. 그렇다면 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비 사업을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용적률이 높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꼭 재건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네. 들여서 그거 이상의 가격이 나오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웬만한 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한강변에 네. 있는 데들은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 하면은 굉장한 그 투자 대비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은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내년에 수직 증축에 대한 어떤 내력벽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아직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핸디캡은 있지만 절대 입지기 네. 때문에 저는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이 구이동 자양동 뭐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분위기도 있고 이제 동네 좋아지는데 왜 지금 하필 이럴 때 나가요? 여태 참고 있다가 그래서 앞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보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그 수원시 영통구에 네.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수자인을 매수를 했는데, 네. 요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네. 네, 지금 몇 평대 보유 중이실까요? 그게 84제곱미터요. 84제곱미터요? 한 네. 33평 정도 되겠네요. 예, 맞아요. 자, 지금 거주 중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향후 전망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지금 광교 네. 지금 매수하셨는데 언제 하셨어요? 제가 2018년도 1월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아, 예,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저 흥덕지구 그 옆에 있는 투자인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레이크파크. 예, 맞아요. 아, 1월 달에 네. 매수하시고 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네, 여기 확정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막 이렇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네. 과감하시고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부동산 하시다 보면, 부동산 아. 뭐 매수하다 보면. 자, 예. 결론은요. 전망 때 지금 하신 거니까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나중에 팔게 되면 뭐 언제쯤 팔면 좋을지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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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파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좀 잘 네. 사시고. 네. 일단 잘하셨고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뭐 흥덕역 뭐 생기고 이런 건데 거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네. 가격 차이 첫 번째는요. 지금 여기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여기가 광교지만 광교 이 네. 중심 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흥덕지구의 생활권이에요. 그죠? 네. 흥덕 네. 생활권인데 흥덕 중에서는 대장이고 어떻게 보면 광교에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얼마 줬어요? 올 초에? 5억 초반 정도 주고 5억 샀어요. 초. 네. 보세요. 33평 5억 초면은 여기 네. 그 광교 중앙역 주변에 있는 뭐 자연의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한 9억대 정도 가거든요. 가격 네. 폭이 크죠?
네. 예, 그 폭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지금 예. 바로 생긴 건 아니에요. 그 네. 호재, 큰 호재를 받았다는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 폭을 줄여줄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 가격대로 보면. 그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네. 자, 한번 보자고요. 흥덕지구가 네. 여기는 이제 흥덕지구 인근이기 때문에 흥덕지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흥덕지구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네. 흥덕역이 왜 중요하냐면 뭐 동탄하고 인덕원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강남도 아닌데 왜 중요하냐.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입구 없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쪽서부터 보면 여기 참 흥덕지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당선은 이렇게 신갈로 해서 저쪽 영통으로 내려가고요. 네. 또 신분당선은 이 어디야 이쪽으로 해서 그 광교로 해서 저쪽 위로 넘어가요. 여기만 흥덕만 외로웠거든요. 그 네네. 서울로 갈 수 있는 거 용서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게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들어섰다는 거 이게 확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호재로 갈 거고요. 그게 네. 흥덕지구 평당 가격이 굉장히 낮았는데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광교하고 똑같이 간다, 뭐 비등한 수준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폭에서 조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네. 상승 여건이 있으니까 좀 네.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는 시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 상승 여건 아직도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밝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보유하시고 또 아름답게 또 거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216313918번, 저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네. 석수동에 있는 LG 빌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요? 석수동. 석수동에 안양 있는 석수동에 있는 LG 빌리지? 예, 네. 10년 정도 보유했는데 오, 네. 이거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요. 향후 전망하고. 향후 전망하고 이제 매도 시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신데요.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24평이요. 24평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석수동에 있는 LG 빌리지 지금 24평 보유 중이시고요. 향후 전망 그리고 또 매도 타이밍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석수동 LG 빌리지 갖고 계시다고요? 예. 아, 지금 거기 얼마나 되셨어요? 예? 사신지? 거의 10년 정도 다 됐어요. 아, 그럼 초창기부터 있었네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가격이 사셨을 때보다는 조금은 올랐는데 많이는 안 올랐죠? 예, 거의 한 1억 조금 넘게 올랐는데 예. 예,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아요. 10년에 1억 오른 많이 오른 거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예. 지금 뭐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계획 잡아놓으신 건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직 없는데 지금 전화 통화하고 계획을 세울 계획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막 옮기실 생각 있으면은 지금 시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예. 지금서부터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예. 크게 변화가 생기는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호재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로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석수역이 있고요. 여기 LG 빌리지 단지도 크고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 뭐 안양천도 있고 입지 여건이 대단지고 역도 가깝고 가장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좀 고립지 형태예요. 거주해서 좀 아시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단절돼 있잖아요, 양쪽하고. 그러니까 예, 예. 이쪽 뭐 광명 역세권 쪽하고도 그림상으로는 가깝지만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이쪽은 또 철도 어떤 큰 도로로 인해서 이쪽 편으로 또 나오기도 또 쉽지 않고 주변에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 가깝고 아무래도 석수역서부터 서울 접근성이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 아래쪽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수도 그 작은 뭐 중소형 평수들은 꾸준하게 그냥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실수요자가 많은 곳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좀 차익을 생각한다거나 어떤 공격적인 뭐 변화를 좀 주시겠다 그러면은 뭐 시점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시점이 그냥 매도하고 갈아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역은 이제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LG빌리지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가격이 상승 여건이라든가 뭐 특별히 급락을 하거나 이런 여건은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화 생길 때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때 한번 계획을 한번 새로 세워보는 이런 전략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는 큰 변화 없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럼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호재가 없는 거죠? 신안산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안산선도 있고 물론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시흥서부터 뭐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런 호재들이 이 지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인근 지역으로. 왜냐하면 안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거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호재를 기다리면서 여기만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형태에서 그냥 보합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